월 8억 원. 어떤 이에게는 평생의 꿈과 같은 금액입니다. 가수 이찬원에게는 한 달의 수입으로 알려진 숫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 숫자는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착시 현상일까요? 한 줄의 기사, 하나의 숫자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찬원 수입 8억 원이라는 소식은 대중에게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의구심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진짜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마치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작품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질문은 아마 왜 이렇게 비싸지일 겁니다. 하지만 진짜 분석가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이 작품의 가치를 만드는가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격표 너머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찬원이라는 걸작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행사비부터 브랜드 가치까지 겹겹이 쌓인 층을 하나씩 벗겨내며 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트로트 수익 구조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가. 이것은 가십이 아닌 심도 있는 트로트 시장 분석입니다. 그 분석의 첫걸음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숫자, 행사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8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의 기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많은 언론은 이찬원 행사비가 사곡 기준 약 800만 원에 이른다고 지목합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그 자체로 놀라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800만 원은 주최 측이 지불하는 정가일 뿐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에게 곧바로 전달되는 금액이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 개념은 에이전시 수수료입니다. 부동산에 중개인이 있듯 연예계 행사에도 섭외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가 존재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지불한 금액에서 적지 않은 비율, 통상 10%에서 20%에 달하는 금액이 이들의 몫으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즉, 이찬원의 소속사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이미 알려진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개념은 무대 제작 비용입니다. 최고 수준의 무대를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무대에 오르는 밴드 세션, 댄스팀, 그리고 무대 연출을 위한 기술, 스태프, 인건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찬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고품격 공연을 선보이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인 셈이죠. 결국 최초의 이 800만 원이라는 숫자에서 이러한 중간 수수료와 제작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수익의 규모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사비의 출연 횟수를 곱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계산법이며 실제 수익 구조와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수입을 해부하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용 구조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왜 그토록 높은 금액을 기꺼이 지불하려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현재 대중문화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 팬덤 경제에 있습니다. 이찬원의 가치는 단순히 그의 노래 실력이나 방송에서의 재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힘은 그를 중심으로 구축된 강력하고 충성도 높으며 무엇보다 행동하는 팬덤으로부터 나옵니다. 과거의 트로트 팬덤이 주로 음악을 듣고 박수를 보내는 수동적 청취자에 가까웠다면 이찬원의 팬덤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동적 소비자이자 적극적 파트너의 성격을 띱니다. 이 새로운 팬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실질 구매력입니다. 그의 핵심 팬층인 40대에서 60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매력을 갖춘 세대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음원 스트리밍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실물 앨범을 수십 장씩 구매하고 콘서트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전석을 매진시키며 그가 광고하는 제품이라면 주저없이 지갑을 엽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홍보 모델을 넘어선 매출 보증수표를 영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이 추천하니까 라는 신뢰 하나만으로 움직이며 이는 수십억 원의 마케팅 예산으로도 얻기 힘든 강력한 전환율로 이어집니다. 이찬원을 섭외하는 것은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팬덤이 가진 막강한 구매력을 현장으로 또 제품으로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둘째, 자발적인 콘텐츠 확산력입니다. 이찬원이 출연하는 행사는 그가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팬들이 직접 찍은 수백, 수천 개의 고화질 영상과 사진, 소위 직캠과 직직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한히 확산됩니다. 어제 행사에서 이찬원이 입었던 옷, 팬들과 눈을 맞추며 웃어주던 순간 등 모든 것이 이야깃거리가 되고 추가적인 콘텐츠로 재탄생합니다. 주최 측은 단 한 번의 섭외 비용으로 돈으로는 환산하기 힘든 지속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행사의 파급력을 극대화하며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가진 가수 브랜드 가치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셋째, 실패하지 않는 흥행 보증 능력입니다. 수많은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 담당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텅 빈 객석입니다. 하지만 이찬원의 이름이 걸리는 순간 그 리스크는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그의 팬덤은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무대에서든 기꺼이 찾아가는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최 측에게 단순한 출연자 섭외 이상의 의미, 즉 행사의 성공이라는 가장 중요한 결과를 보장하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능력, 현장을 장악하는 무대 매너는 기본이며 그의 존재 자체가 행사의 격을 높이고 언론의 주목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그의 행사비는 단순한 출연료가 아니라 이 세 가지 강력한 경제적 가치, 즉 팬덤의 구매력, 지속적인 확산력, 그리고 흥행 보장에 대한 패키지 가격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9세대 트로트 가수들과는 차별화되는 이찬원만이 가진 새로운 수익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명한 투자자는 결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습니다. 이찬원이라는 거대한 브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막강한 팬덤 경제는 단지 행사 수입에만 머무르지 않고 훨씬 더 크고 안정적인 금융 제국을 떠받치는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그의 수입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광고계의 블루칩으로서의 위상입니다. 특정 브랜드가 이찬원 광고 모델을 발탁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팬덤의 신뢰와 구매력과 직결됩니다. 그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가전제품, 금융서비스는 단순한 인지도 상승을 넘어 실제 매출 급등으로 이어지는 완판 신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발성인 행사 수입과 달리 계약 기간 동안 꾸준히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입원이며 그의 브랜드 가치를 가장 직접적으로 현금화하는 창구입니다. 기업들은 그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통해 자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팬덤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기꺼이 소비에 동참합니다. 다음으로는 콘서트 제국의 건설입니다. 이찬원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팬덤의 충성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축제이자 복합적인 수익 창출의 장입니다. 티켓 판매 수입은 물론 현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굿즈, MD 상품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 수익을 안겨줍니다. 또한 콘서트는 그의 음악적 역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며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국 투어를 통해 지역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는 다시 앨범 판매와 광고 효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송 및 음원 수입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과 꾸준히 발표하는 음원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등은 그의 활동이 잠시 뜸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방송 노출은 그의 대중적인 지도를 유지시키고 새로운 팬들을 유입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행사와 광고, 콘서트의 기회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이찬원의 수입 구조는 일회성 행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콘서트, 방송, 음원이라는 4개의 강력한 기둥이 서로를 지지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 비즈니스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8월 부상으로 인해 활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월 8억이라는 비현실적인 추측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의 수입은 무대 위에서 흘리는 땀방울의 양에만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이 화려한 총 매출의 이면에는 언론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거대한 비용의 빙산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빙산의 수면 아래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큰 지출 항목 첫 번째는 바로 소속사와의 수익 배분입니다. 흔히들 소속사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미스터 트롯 수입이 아직 불투명했던 신인 시절부터 지금의 정상급 아티스트가 되기까지 소속사는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투자했습니다. 앨범 제작, 홍보 마케팅, 방송 출연 교섭, 법률 및 회계 지원, 그리고 수십 명에 달하는 전담 스태프 운영까지 이 모든 것은 아티스트가 오롯이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이지 않는 투자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총 매출의 30%에서 많게는 50%까지가 이러한 투자를 회수하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소속사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활동 경비입니다. 정상급 가수의 품위를 유지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항상 동행하는 매니저, 로드 매니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뷰티팀,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경호팀까지 이른바 이찬원 사단을 움직이는 인건비만 해도 월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을 누비는 차량 유지비, 유류비, 식대, 그리고 콘서트라도 열리는 날에는 수십 명에 달하는 밴드 세션과 댄서, 스태프들의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우리가 보는 일시간의 완벽한 무대를 위해 무대 뒤에서는 수십 명의 전문가가 며칠 밤낮으로 움직이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거대한 지출 항목인 연예인 세금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은 고소득 개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엄청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연간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의 무려 45%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4.5%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찬원이 한 달에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소속사 배분 40% 사업을 제외하면 6억이 남습니다. 활동 경비로 월 1억 원을 사용했다면 5억이 남습니다. 이 5억 원이 전부 그의 순수입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 5억 원에 대해 약 45%의 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으로만 2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그의 손에 실제로 남는 돈은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남짓 최초 매출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8억이라는 숫자가 대중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지만
그 이면의 복잡한 비용 구조와 세금 체계를 이해한다면 이는 결코 단순한 숫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종합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왜 여전히 기업과 행사 주최 측은 그를 선택하는가? 그만한 가치가 정말 있는 것인가? 정답은 그가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노래나 출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원의 이름값은 출연료의 크기를 넘어서 그가 가진 시장 반응력과 대체 불가능한 파급력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그는 무대 위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단순히 준비된 노래만 부르고 퇴장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현장의 분위기를 즉시 파악하고 관객과 소통하며 재치 있는 입담으로 현장을 하나의 완벽한 쇼로 만들어냅니다. 팬들과의 교감 방식,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센스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자산입니다. 즉, 주최 측은 가수를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성공으로 이끌 총감독을 섭외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그는 마케팅 파트너입니다. 앞서 분석했듯 그의 팬덤은 행동하는 소비자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2,000원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매출을 보장하는 최고의 마케팅 채널입니다. 그를 섭외하는 단 한 번의 행사로 브랜드 이미지는 상승하고 실제 매출은 급등하며 덤으로 엄청난 언론 보도 가치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800만 원이라는 비용은 이 모든 유무형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0원은 트로트계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팬덤을 이끌고 콘텐츠를 유통하며 시장과 호흡합니다. 그의 수입은 그가 구축한 브랜드의 신뢰, 팬덤의 충성도, 그리고 플랫폼 전반에서의 파급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월 8억이라는 자극적인 숫자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그 숫자 너머의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2,000원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는 왜 그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가라고 말입니다. 비싸다는 말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행사를 기획하고 브랜드를 광고하며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2,000원이라는 인물의 가격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안에 담긴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가치 전체를 보시겠습니까? 다음에 또 다른 연예인의 수입 기사를 접하게 될 때 단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구조 안에는 어떤 노력과 비용, 그리고 가치가 숨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지적인 시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원의 이름은 그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